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HLB 시장 하락의 급락 반등은 언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조심스럽게 세워보고자 합니다. 최근 저는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시장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환율 전쟁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습니다. 저와의 적중했고요.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 대비해서 10% 하락, 코스피 20% 하락, 코스닥 지수는 거의 뭐 13%, 12% 가량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하락을 맞춰냈다라고 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현금화에 대해서 항상 강조해드리고 말씀해드렸지만 역시나 우리가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진 않고 일부는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하락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을 했어도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이러한 증시에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이 실적 우량주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니까 SK하이닉스 우량주 종목들은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테마주성 이슈와 일정이 있는 테마주성 종목들이 좋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제가 가장 초기에 H7B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린 바가 있었죠.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해 드렸고요. 추천해 드린 자리 대비해서 주가는 대략 60%가량 상승을 합니다. 올라가면서도 저는 분할 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어요. 왜 그러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슈는 두 가지 있죠. 백신과 항암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항암 치료에 대한 이슈가 이제 유럽 종합학회가 바로 9월 중순에 끝나기 때문에 하나의 재료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도를 꼭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 관련 이슈로서 주가가 더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 백신 관련 이슈를 여러분들께 잘 주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많지만 지금 이 HLB 같은 경우에는 MOU를 체결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판권, 글로벌 권리 인수 협약을 체결했고요. 판권을 사왔습니다. 자, 판권이라는 건 뭐냐면 기술 이전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중에는 기술 이전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판권이라는 건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까지 사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베트남과 인도 지역을 제외한 이 다른 지역에서의 판매를 할 수 있을 만한 권한까지 사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HLB가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백신을 보유한 기업이 되나라는 기대감에 주가는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 이런 소리를 말씀드린 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건 정답도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도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인증받는 바로 이 백신들은요, 바로 WHO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이 WHO는 다양한 국가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자신이 수익을 창출해서 돌아가는 지금 단체가 아니고요. 다른 국가들이라든가 이 기업들에게 기부를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트럼프 정권 때는 자금 지원이 중단됐었지만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2억 달러 넘게 내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실제 많은 자금들이 WHO에 들어갔죠. 미국을 통해서. 그러면 이 돈을 먹인 만큼 사실 영향력이 있는 것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현재 백신을 무기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세히 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중국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 이 생산 체계를 바로 미국으로 다시 옮겨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산이라는 것이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인력이 많고 인건비가 싼 지역에 공장을 지어놓고 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본토로 들어오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더 질 높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AI 로봇이 발전이 됐죠. AI 로봇이 발전하면 사람이 굳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인력이 굳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업종에서 그렇지
않지만 특히나 첨단 산업에서는 이 AI 인공지능 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사람이 건드는 것보다 더욱더 정확하고 질 높은 품질 높은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검사하는 데만 사용하지 사실상 제품을 만드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기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첨단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같은 것들, 자동차 같은 것들을 바로 미국 본토에서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바로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넣게 됩니다. 그 영향에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이슈를 받았던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바이든이 미군을 철수했다.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독립이 완수됐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라는 이 무장단체가 있었는데요. 미군하고 계속해서 싸웠죠. 근데 미군이 여기서 빠지고 나니까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탈레반이 차지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중국의 왼쪽 위에 있는 이 위구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와 이 아프가니스탄을 이번에 점령한 탈레반의 종교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중국 본토에 불만이 많았고 독립에 대한 의지가 많은 자치구였는데 이 탈레반과 힘을 맞잡으면서 동맹을 맺어버리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냐면 바로 중국과 중동 지역을 이어주는 구간입니다. 이 이어주는 구간을 통해서 원유를 계속해서 수입하고 그 이외에 원자재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게 바로 중국이었는데 현재 상황 보시면 어떻습니까?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재 와중에 수입을 쉽게 할 수 없는 중간에 하나의 관문을 거쳐가야 돼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까지 나와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심지어 그뿐만 아닙니다. 인도는 이미 친미 지역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동남아 지역입니다. 동남아 지역의 핵심이 뭐냐면 이 지금 현재 이 동남아 지역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중국도 알고 있어서 여태까지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과 발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동남아 지역을 설득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고 있냐면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조차 시도할 수 없는 국가들이 넘쳐난 게 현재 현실인데요. 특히나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사실상 경제력적으로도 기술력적으로도 발전이 그래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뭐 각자 기술에 따라 좀씩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특히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실제 백신의 기술이 있어도 공장에서 만들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조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의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다 누구의 입김을 받겠습니까? 미국 정치계의 입김을 당연히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동남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이 미국의 말을 잘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접종률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친중 성격이 좀 더 강하고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을 통해서 자체 개발을 통해서 열심히 나노코박스라는 것을 만들고 실제 기대감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발하고 만들어서 백신 접종을 만들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이 백신이라는 것이요. 이 베트남 정부의 식약처의 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WHO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신이라는 거 자국에 보급해 가지고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 H1B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베트남 본토에는 사실 판권도 없고요. 이것을 기술 이전을 받는다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접종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뭐 돈 먹은 집단이 WHO긴 한데 그래도 WHO의 어느 정도 공신력을 이용해서 이 임상이라든가 사용 승인을 정도는 받아줘야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화이자하고 모더나에 그래도 비벼볼 만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물론 한국이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 수출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WHO의 이 인정이 있어야지만이 수출길이 열리고 실제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 현재 백신을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무기를 통해서 개의 목줄을 만들듯이 목줄을 딱 잡아놓고 메어놓고 어떻게 하는지 이 국가들이 말을 잘 듣는지 듣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 드렸죠. 말 잘 들으면 떡 하나 주고, 그죠? 계약을 체결해 주는 등 굉장히 불편한 모습들이 굉장히 무서운 현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베트남이 나노코박스가 만약에 국내 식약처에 통과하게 된다라고 해도 사실 WHO에서 통과를 시켜줄 것 같느냐라는 것은 저는 의문이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신들의 친미 국가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노코박스를 오히려 허용시켜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미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잘못해서 나노코 박스를 만약에 허용시켜 주게 되면 목줄을 풀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줄을 감아 놓고 나노코 박스를 승인을 안 시켜 놓은 채 계속해서 말 잘 들으면 화이자 계약시켜 주고 화이자 조달시켜 주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길들이기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만의 생각들이 있겠죠? 그럼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렇기 때문에 오히려 걔 목줄을 풀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노코 박스가 만약에 임상 이 만약에 이제 그 베트남 식약처의 승인을 받으면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진 수 있다라고 해도 WHO의 승인을 받기에는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것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받으면서 기다릴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언제까지 이 기대감을 좀 가지고 기다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한 11월쯤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제가 나노코박스의 WHO 승인까지는 바랄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제 해석에 따르면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것이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요. 최근에 경구역 치료제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종목들이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뛰어주지 못하는 모습이 뭐냐면 지금 확진자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진자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타이밍이 분명히 11월에 올 거라고 봐요. 왜? 지금 정부는 위드 코로나라는 것을 외쳤기 때문이죠.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을 일부러 어느 정도 했다. 지금 현재 1차 접종은 70, 80% 정도, 2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50%를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는 이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예 안 걸리지는 않겠지만 치사량, 사망률을 낮추게 되면서 그래도 위드 코로나는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정부는 이것을 통해서 경제를 다시 한번 살려내려는 정책들을 펼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금리 인상하고 아마 어느 정도 상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자영업자분들은 아직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위드 코로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1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을 맞았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와 진행되는 순간부터 분명히 확진자 숫자는 강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 백신에 대한 보급, 이 지속적인 새로운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노코박스의 효과에 따른 기대감에 따라서 저는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11월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11월 달 안까지는 적어도 WHO의 통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베트남 정부의 긴급 사용 승인까지 나오게 되니까 이때 추세를 돌려주는지 안 돌려주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마지막 어느 정도 반등 기회일지 마지막 반짝하고 상승하고 마무리할지 이 흐름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보유하고 가지고 가신 분들은 좀 더 조심스럽게 종목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HLB 굉장히 조심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를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요걸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백신 무기고 될 것이다. 백신 기술을 공유 압박한 바이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기술을 공유한다라는 키워드를 꺼내놨습니다. 어, 이거 단순하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건 아닌가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정말 평화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많이 생각하는 사람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여기 키워드를 보시면 뭐 이걸 다 떠나서
백신 기술을 공유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 백신이든 모더나 백신이든 물론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은 한정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백신 공유를 하게 되면 생산할 수 있는 전체 총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과거에 뭐 100개 만드는 시간에 전 세계에서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300개, 400개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품질 보증이라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분명히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금의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될 건데 만약에 이게 공유된다라고 하면 나노코박스가 과연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백신 기술 공유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가 나오고 진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실제 진행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꼭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까지 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악재라고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노코박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스러운 기준에서 관련 종목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바로 급등한다, 상승한다라는 기대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1월 확진자가 증가하는 타이밍 그리고 만약에 이 타이밍까지 주가가 안 간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제가 뭐라고 했죠? 코로나 백신이 아니면 차라리 어떤 이슈가 있다고 했죠? 그죠? 차라리 이 항암제 관련 이슈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실제 HLB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리보세라닙이죠. 리보세라닙을 단독으로 사용해서 임상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리보세라닙뿐만 단독뿐만 아니라 병용이라는 게 섞어서 이 병용 같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과거에는 위암 3차 리보세라닙 단독 해서 위암 3차에서 기대감에 과거 주가가 600%나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 이슈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건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리보세라님에 대한 기대감이 뛰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목할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보통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사람에게 정말 주입할 수 있는가, 괜찮은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바로 2상에서 3상 구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얼마나 되는가, 괜찮은가, 정말 효과가 있는가, 얼마 있는가, 이득은 얼마나 되고 단점은 얼마나 되는가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항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라리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가 됐든 재료를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좀 횡보 구간도 있고 버텨야 되는 구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매년 파동을 보여줬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2015년도 이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파동이 나온 이후 중간에 1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파동을 보여줬었던 종목이다 설명을 드려요. 적든 크든 항상 파동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이 엄청 큰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버텨가 보시면서 공략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항암제에 대한 이슈도 기다리셔도 충분히 먹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평균 단가만 잘 맞추는 게 좋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있고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항암제 이슈를 통해서 저는 만약에 움직인다면 JP모건 컨퍼런스를 주목해 보시라 설명드려요. JP모건 컨퍼런스 내년 1월이거든요. 매년 1월에 열리는 제약바이오 항암 관련 이슈에서는 가장 주목되는 게 JP모건 컨퍼런스입니다. 제약바이오에서 만약에 1월에 이슈가 있으면 보통 12월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움직일 거면 11월 아니면 항암제로 움직일 거면 1월 정도 한번 타이밍을 엿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시장 상황과 흐름에 따라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관건이 좀 갈리겠지만 그래도 둘 중 하나는 한번 기대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맞아.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비중을 많이 채우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보시듯이 당장에 상장 폐기를 당할 만큼의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시면 유보율도 꽤 되고요. 유보율이 있다라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이 기업의 현금을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현금이 아직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고요. 당장에 상장 폐지라든가 없어진 기업은 아니지만 실적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고 한 10% 안팎의 비중에 가장 적절하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몰빵 매매라든가 전량 전부 다 투자하는 내 자금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매매는 여러분들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슈를 주목한다면 11월
그리고 만약에 항암제 이슈를 본다면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재료를 바라보시면서 전략을 잡아 나가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 하락에 따라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급락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까지 무너지게 되면서 외국계 자금 이탈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모습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최고의 전략, 최고의 매매 이런 걸 해드리진 못합니다만은 항상 확률 높은 매매,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하락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항상 해드리고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종목들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테마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리비안 후속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리비안 후속 종목들을 이미 8월 31일, 9월 1일 계속해서 대원화성, 리비안 관련주에서 에코캡이라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천드렸고요. 실제 추천드린 이후부터 단기적으로 26%, 28% 급등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어떻죠? 현재 이런 시장 속에서도 관련 종목이 상승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이후부터만 해도 150포인트 가량의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죠. 충분히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통해서 기다릴 땐 기다리고 투자할 때만 아시고 뭘 투자해야 될지만 아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알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해 드렸었습니다. 똑같이 100포인트 무료로 추천 종목들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띡 한번 하나 추천 종목 그냥 100개 뿌린 것 중에 한두 개 올라간 거 가지고 이거 지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제 매매를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셨죠. 이 환율 전쟁에 의해서 중국을 현재 압박을 하는 미국의 상황 때문에 이 외국계 자금의 이탈이 한국에도 계속 가중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중국이 완벽하게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미국의 압박이 지속되겠다. 최소 못해도 이건 이번 연도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많은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대응을 했고 테마주성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미국과 관련된 종목들을 차라리 좋겠다. 라는 설명 이 제2의 테슬라 관련 종목이라고 설명해 드리면서 추천해 드렸었죠. 이런 전략들을 맞춰 드리면서 실제 종목들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3%씩만 수익 실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7월 달, 8월 달, 9월 달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실은 있습니다. 물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100%는 없죠. 하지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85%의 승률, 높은 승률은 분명히 존재했고 이런 승률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이 하락장 시장에서 손가락만 빨는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계좌를 무조건 수익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당연히 드리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손가락만 빨고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히나 고수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죠? 하지만 저도 많이 부족하고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적어도 정말 초보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시황과 정보 내용들, 추천 종목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높은 수익률의 종목들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바로 하단에 있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임시 링크 통해서 해당하시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힘든 시장입니다. 그 누구도 힘들지 않다라고 한다면 정말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하락장은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체감이 길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분명히 배울 것도 있고요.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고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하락장 속에서도 시장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혼자 막막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서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어플을 통해서 더욱더 정보를 더 많이 드리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응원인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저라는 사람을 항상 믿어주시고 따라와 주시고 저에게서도 조금 뭐라도 배운 게 있다. 뭐 제 말이 다 맞진 않겠지만 배운 게 있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그 댓글을 적어주시는 분들이
항상 저에게 힘이 많이 됩니다. 그런 댓글이 더 많이 달리고 보일수록 전 더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원동력을 잃지 마시고 제가 댓글에서 원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주식 매매 정보들 전달해 드리듯이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좀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혹은 가장 좋은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반등할 수 있도록 항상 기원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